계좌가 이제 100몇 개 됩니다. 예. 전주가 90몇 명이에요. 예. 그 기소한 거 한 명인데 이분은 단순한 전주가 아니고요. 이분은 돈을 100억 가까이 대출받아서 준 거예요. 액수가 좀 많죠. 액수가 많은 정도가 아니고 전체 주가 조작이 600몇 억이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대주니 오히려 이게 주가 조작을 좀 용이하게 도와준 거 아니냐. 예. 이래서 이게 방조가 된 거죠. 근데 나머지 전주들 100여 명 가까운 예. 한 명도 이게 기소도 안 됐잖아요. 그럼 김건희 여사는 어느 쪽일까요? 금액만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근데 유죄받은 건수로 따지면요. 102건 중에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 빈도수로 따지면 이거는 또 다른 의혹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금액만 따져요? 빈도가 이렇게 하면은 방조를 했거나 이게 됐겠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두 번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일반이라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다 같이 속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일반인과 다르게 김건희 여사는요. 검사의 부인이었어요. 그죠? 직접 그러면 주문했다는 게 오늘 취지 맞나요? 대신증권 계좌 관련해서는? 맞네. 혐의 인정하시나요? 상고하실 계획이신가요? 오늘 1심보다 형 무겁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고하실 건가요? 전주 방조 혐의.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재판에서 전주 손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또 다른 전주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입니다. 주가 조작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신뢰를 뿌리채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자, 오늘 정치권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주가 조작 일당에 대한 판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한 인물에 대한 판단도 있었어요. 2심이에요. 자, 1심과 2심을 비교해서 오늘 결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많은 인물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인물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우선 주가 조작 혐의인 권우수 전 회장.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뭐 이렇게 나오는데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늘었어요, 오히려 2심이. 그리고요, 오늘 가장 주목을 받던 인물이 바로 전주로 알려진 손모 씨입니다. 1심에서는요, 이거 주가 조작 공모 혐의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 근데 2심에서는요, 방조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합니다. 검찰에서 이걸 추가했는데 이게 유죄. 그러니까 1심 무죄, 2심은 유죄가 나온 거예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지금 요 인물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자, 여기 좀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신데 해보겠습니다. 전주 손모 씨 1심 무죄, 2심 유죄입니다. 오늘 유죄 판결 이유, 지금 판결은 어떤 이유에서 나온 거라고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세 조정 행위를 공동 정범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서 실시간으로 공모해서 역할 분담하는 것까지는 증명력이 부족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지만 적어도 도우려는 인식하에 도왔다라는 방조 혐의는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즉 주범이 미필적이로나마 시세 조정에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는 것을 알고 이 배우자 명의 계좌나 본인 계좌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 행위를 도왔고 그런 인식하에서 본인도 이익을 보려고 했던 행위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사용처를 알고 이 계좌를 제공했다라는 방조 혐의를 이제 유죄로 인정을 한 것이고요. 이 손모 씨의 유무죄가 굉장히 이제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 행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주, 돈을 댄 사람, 계좌가 활용이 사람. 됐다. 뭐 네,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손모 씨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런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그 소위 말하는 100억대를 이제 투입했다라고 알려진 손모 씨가 처벌받을 수 없다면 김건희 여사도 유죄가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논리였으나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됨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도 시세 조정 행위를 알고 계좌를 이용하도록 돕게 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수사 방향, 기소 방향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심에서는 사실은 주가 조작 공모에서 무죄가 나오는데 근데 2심에 가면서 2심에 올라갈 때 검찰이
방조 혐의를 그럼 추가로 기소한 겁니까? 예비적 공소 사실로 방조죄를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은데요. 1심 때는 그게 없었는데 2심 때 그게 추가된 겁니까?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공동 정범으로 계속 항소심에서 주장은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똑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증거라는 것은 공범자들, 그러니까 주범이나 관련자들과 실시간 연락하고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논의하고 이런 모의 정황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또다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그럼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기소를 하면 적어도 계좌를 제공한 거는 범행을 용이하게 도우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약한 수준으로, 왜냐하면 방조범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추가로 예비적으로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전주 손모 씨 말고요. 지금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오수 전 회장은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어요? 네, 집행유예긴 하지만 조금 더 형량은 높아졌는데요. 이 부분도 명시적으로 재판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예. 더군다나 상당한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다투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형을 선고한다라고 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손모 씨 같은 경우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시세 조작 행위에 가담해서. 하지만 권오수 회장은 어느 정도는 회사 운영에 있어서 굉장한 이익을 받았다라고 법원이 판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성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조금 더 양형을 높여야 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조정욱 변호사, 전주로 알려진 손모 씨에 대한 판결 오늘 법원에서 1심에는 이제 무죄, 2심에는 이제 방조에 대해서 이제 유죄가 나온 건데 요거는 법원 판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지금 이제 그 주가 조작을 하려면요. 예. 전주가 많이 필요합니다. 계좌가. 제가 맡은 사건은 이제 그 계좌를 한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도요. 계좌가 이제 100몇 개 됩니다. 예. 전주가 90몇 명이에요. 예. 그 기소한 거 한 명인데 이분은 단순한 전주가 아니고요. 이분은 돈을 100억 가까이 대출받아서 준 거예요. 액수가 좀 많죠. 액수가 많은 정도가 아니고 전체 주가 조작이 600몇 억이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대주니 오히려 이게 주가 조작을 좀 용이하게 도와준 거 아니냐. 예. 이래서 이게 방조가 된 거죠. 근데 나머지 전주들 100여 명 가까운 예. 한 명도 이게 기소도 안 됐잖아요. 그럼 김건희 여사는 어느 쪽일까요? 자기 돈 10억 정도 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일반 전주 측에 봐서 당연히 무혐의가 돼야지. 이 100억을 대출받아가 준 거는 원래는 이게 공동정범에 가까운 의심이 들어요. 예. 다만 공모를 못 밝힌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거액을 대출받아 줍니까? 따라서 전혀 손모 씨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비교할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100여 명의 전주하고 같은 입장이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심 판결과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 정치권에서는 이제 오늘 과연 어떤 결과 나올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향후의 수사가 있을까? 어떻게 진행될까? 이렇게 흘러간 거거든요. 앞서서 이원석 검찰총장 이전 뭐 사실상 이전 날짜도 얼마 안 남았네요. 퇴임하려면은. 근데 지난 주에 좀 꺼내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고 하면 수사 대상자의 집이나 신분이나 또 사건과 관련된 다른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점은 앞서서 1심 때 대통령실의 어떤 관계자들의 설명이 있었는데 오늘도 좀 설명이 있었다 그러죠?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나갑니다. 자, 대통령실 도이치 전주 2심 유죄 선고에 밝힐 입장 없다. 이렇게 좀 나왔네요. 밝힐 입장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입장 안 밝힌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 네. 아까 이원석 총장이 뭐 2심 판결 내용 좀 면밀히 검토해서 보겠다. 그러면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글쎄 이거 어떻게 좀 전망해야 될까요? 일단은 1심 선고에서 여당과 대통령실이 손모 씨가 무죄니까 김건희 여사가 무죄라고 했잖아요. 손모 씨가 유죄니까 김건희 여사는 유죄의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일 뿐입니다. 국민적 의혹은 이것을 재판에 가서
다투어 봐야 된다는 것으로 아마 모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의혹은 해소를 해줘야죠.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의 의혹은 지나칠 정도로라도 해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것은 법원에 가서 기소를 통해 가지고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서 변호사님은 금액만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유죄받은 건수로 따지면요. 102건 중에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 빈도수로 따지면 이거는 또 다른 의혹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금액만 따져요? 빈도가 이렇게 하면은 방조를 했거나 이게 됐겠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두 번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일반이라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다 같이 속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일반인과 다르게 김건희 여사는요 검사의 부인이었어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검사도 많이 아는 사람이었고 그 사회적 영향력이나 이런 걸 따져 본다면 더더군다나 이거는 빨리 국민을 위해서라도 역사를 위해서라도 우리 국가의 통합과 미래를 위해서도 법원 가서 빨리 해소를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손정욱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현 평론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검사의 부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결혼 날짜로 이게 워낙 오래돼서 결혼하기 전에도 일부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날짜를 결혼 날짜를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1심에 김건희 여사 무죄 논리가요. 전주가 이제 무죄니까 무조건 무죄다 이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의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였죠. 근데 그 외에도 주가 조작이 되려면 공동 가공의 의사와 공동 가공의 사실 두 가지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제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씨 모친이 과연 이게 주가 조작을 하겠다는 이런 게 고의라는데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는가? 그 실제 주문을 통해서 공동 가공의 사실, 실제 허위 주문이나 고가 매수, 저가 매수 했는가? 이런 거는 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조가 됐는데 저분은요 자기 돈을 이게 정상적으로 투자한 분이 아니에요. 100억을 대출받아 한다는 건 상당히 의심이 가는 거예요. 빌렸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폐가 망신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여윳돈 가지고 이게 주가 누가 이게 옛날에 이재명 대표도 그랬잖아요. 친구가 주가 조작하는 종목 알려주고 재미 좀 봤다고 이런 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연수원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누가 주가 조작하는 거 알고 이용해서 내가 돈을 좀 이게 벌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범죄 공범은 안 돼요. 근데 저 아까 판결문을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저분에게 좀 금액이 너무 거액이잖아요. 100억을 대출받아서 준다. 이건 단순한 전주가 아니니까 아마 재판부에서 유죄가. 근데 그것도 집행유예 놓은 거예요. 형량이 높은 건 아니에요. 집행유예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보통 이게 뭐 특검은 형량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 서 변호사님은 일단은 본인의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또 뭐 모든 진실을 아시는 거 아니지만 또 주장을 달리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장도 하나의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하나의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아니, 재판에 가서 밝혀보자 떳떳하게 이런 거 아닙니까? 손정혜 변호사는 향후 검찰 수사 이거 어떻게 좀 전망해야 될까요? 검찰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절차와 관련한 공정성, 객관성이 사실은 지적이 됐던 것이 이 건 관련해서 서면 조사만 하다가 안 되니까 사실 조사를 하긴 했는데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하는 바람에 지나친 특혜 조사 아니냐 또 논란이 됐었던 사안인데 그러면서 공범이 일부가 유죄가 나오는 판단이 뒤집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김건희 여사도 조금 철저하게 수사를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주가 조작에 방조범으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정범에 필요한 요건들은 많이 필요 없고 예를 들면 주가 조작임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했거나 이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한 정황이 있거나 계좌를 제공을 했거나 실질적으로 범죄 수익을 일부 받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밝히면 또 기소하는 경우는 왕왕이 있거든요. 그 면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조금 철저하게 따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국민적 의구심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정치권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던 재판 결과가 나온 거예요.
민주당이 또 이거 관해서 전혀 그리고 뭐 여당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이 내용 가지고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